저도 밤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밤마다 자신의 행동에 자기도 겁이 난다는 엘씨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게 낯선 그곳에는 밤마다 은밀하게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는데요. 도대체 엘씨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해외 커뮤니티와 SNS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엘씨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주 퍼스에서 온 엘씨입니다. 결국 새엄마도 아빠의 깐깐하고 폭력적인 성격을 버텨내지 못하셨습니다. 이제 뭐 저도 성인이니 두 분의 결정이 저에게는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매일이 불안했고 좋은 기억이 없는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죠. 엄마의 빈자리가 실감이 나기도 전에 재혼을 한 아빠. 그래서 더욱 새엄마의 날이 서 있었나 봅니다. 그래도 저와 잘 지내보시겠다며 노력한 것을 알지 못한다면 아마 바보나 다름없겠지요. 새엄마가 아빠와의 다툼이 커져갈수록 아빠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미움은 새엄마를 향해 있었습니다. 왜 아빠와 재혼을 해서 나에게 또 이런 시련을 주는지 정말 밉기도 했습니다. 정말 안 겪어도 될 상황을 또다시 고스란히 겪어야 하는 제 처지가 스스로 안쓰러웠죠. 원인을 제공하고 결국 이혼까지 이르게 한 것은 사실 아빠 탓인데도 말이에요. 버티지도 못할 거 왜 재혼을 해서는 이게 새엄마를 향한 미움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분이 미웠지만 따뜻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새엄마를 미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엄마는 그런 저에게는 친엄마보다 더 마음을 써주셨어요. 자신도 부모님의 이혼으로 마음고생을 했었어서 제가 마음이 다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더 미안하고 안쓰럽다는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빠와의 관계의 개선이 보이지 않아 다시 이혼을 선택하게 된 것을 죄스러워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향하겠다고 결정한 건 아마 아빠의 반발심과 새엄마가 저에게 보여주었던 헌신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며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면 복잡했던 머릿속이 정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새엄마의 모국인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제게 환경의 변화가 필요했던 사실은 두 분 다 아셨을 거예요. 새엄마도 부모님의 이혼으로 뭔가 환경적인 변화가 필요했을 때 호주로 어학연수를 오셨던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런 의미에서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셨고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 반겨주셨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라면 아직 한국의 지인들도 많아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어 조금은 안심이 될 것 같다고 하셨죠. 아침 한국 대학교로 편입도 가능했기에 그렇게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이 아니라 한국으로 가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어요. 도망치듯 벗어나듯 불안한 마음으로 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엄마는 자신이 아는 쉐어하우스를 제안하셨습니다. 초반에 한국 생활이 적응할 때까지는 말이죠. 그 후에는 어디에서 지내든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 쉐어하우스는 엄마의 오랜 친구가 딸과 단둘이 사는 집이었죠. 말이 쉐어하우스지 저를 그들에게 부탁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도 편할 뿐더러 혹시나 마음이 변하면 호주로 다시 돌아오기도 쉽고 천천히 집을 알아볼 수도 있고 좋을 것 같았어요. 새엄마의 친구와 그의 딸은 저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세라는 저보다 3살 많은 언니였습니다. 그녀는 외국 계열의 회사에 다니고 있어 우리는 소통에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얼마간 한국에서 지낼 것이라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좋아 가능한 한국어로 말하는 연습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우리들은 상당히 개인적인 생활을 존중하며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그들은 심각한 얼굴로 제가 깨어나길 기다리며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본 그들은 애써 웃어주었지만 뭔가 심각한 일이 있음을 직감하게 했습니다. 세라의 말에 의하면 제가 밤에 일어나서 거실을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있기도 하고 흐느끼기도 한다고 했는데요. 저를 처음 발견한 건 세라였고 세라도 잠결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와 보니 제가 소파에 멍한 얼굴로 앉아있더랍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이 마시고 싶은지 물어봐도 아무 반응이 없었고 제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전혀 기억나지 않는 일인데 뭔가 민망한 상황이라 믿지 못하겠다며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환경이 변하고 스트레스가 많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런 거니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지만 시차 적응을 하고 환경이 변했고 무엇보다 그동안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으니 좋아지겠지 생각했습니다. 적응이 되면 좋아지겠지. 애써 외면하고 호주에 있는 새엄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후로 제 행동과 그들의 난감함은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뒤로도 저는 몇 차례 늦은 밤 돌아다녔고 그때마다 세라는 저를 잠깐 기다려줬다가 방 안에 눕혀주고 있었습니다. 저야 기억이 안 나는 일이지만 밤마다 저를 걱정해 밤잠을 설치는 세라와 엄마 친구에게 너무 미안했죠. 저는 한국 생활에 적응을 하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어떤 날 조심스럽게 그들은 저를 불렀습니다. 쫓겨날 모양이군. 호주로 돌아가야 하나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들은 우선 저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의 수면장애가 좋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지난밤 제 모습을 자신도 알아야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몰래 촬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해해달라는 것이었죠. 저를 걱정해서 하는 행동들이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영상을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세라와 세라의 엄마는 괜찮다고 저를 안아주시고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에 저는 정말 심각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거실을 돌아다니고 멍한 얼굴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왜 눈물이 났을까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너무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과 화면 속에 보이는 제 모습이 무섭다기보다는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더 눈물이 난 것은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함께 살지 못하겠다고 저를 내보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을 텐데 저를 가족들보다도 더 걱정해주고 치료를 하는데 함께 노력해보자고 이야기해주어 정말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들의 도움으로 병원 진료를 갔습니다. 저의 이러한 행동들을 한국에서는 흔히 목류병이라고 부르더군요. 수면장애의 일종이라며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같이 오랫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경험이나 가족력 등이 없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편해지면 의학적 치료를 하지 않고 좋아질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들과 저는 제 목류병을 고쳐보자며 의기투합했습니다. 최대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그리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운동을 같이 해주기도 하며 숙면에 좋다는 차를 함께 마시고 명상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일처럼 저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함께 해주었습니다. 세라는 다음 날 출근을 해야 하는데도 늘 저의 패턴을 체크해 주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동생처럼 저를 대해줬습니다. 제 목류 증상이 밤에 몇 번이나 언제 일어나는지 꼼꼼히 기록해 주었죠. 한마디로 저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목류병 일기를 써주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패턴을 확인해 목류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저를 한 번씩 깨워주었죠. 이렇게 하면 수면 주기를 변화시켜 증상을 점차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늘 저를 위해 고생하는 것 같아 미안했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 수면장애에서 벗어나는 것이 저를 위해서도 그들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위한 노력은 세라뿐 아니라 엄마의 친구분도 함께 애써주셨죠. 아침 저녁으로 양파즙을 먹으라며 싱싱한 양파가 많은 지역을 직접 다녀와 양파를 사오셨고 숙면에 좋은 건강한 요리들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친구의 친딸도 아닌 모른 채를 해도 될 낯선 일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흡사 새엄마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케어를 받으며 점차 좋아지고 있는 것이 느껴졌죠. 우선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는 것에 대한 편안함이 생겨서 일지 모르겠습니다. 세라의 기록에 따르면 심할 때는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까지도 증상이 있었지만 점차 일주일에 1번 또는 열흘에 1번 정도로 그 텀이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세라와 엄마 친구에게 한번 물어봤었어요. 왜 이렇게 저를 도와주기 위해 애쓰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간단했습니다. 우리 집에 온 이상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였고 정말 동생 같고 딸 같아서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제가 여기 온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걱정해주는 새엄마가 이 일로 걱정을 하면
안 될 것 같았다고 했죠. 그때 저는 새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늘 저의 모진 말들을 참고 받아주셨던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빠와의 문제로 힘들었을 텐데 저를 향한 걱정이 이렇게나 진심이었다니 그 마음을 일찍 알지 못해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혼자라고 생각했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니 사람이 이렇게 못날 수 있을까요? 새엄마를 향한 애증은 아마 제가 깨닫지 못한 사랑의 갈구였던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 진심으로 마음을 써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제 마음이 편해졌던 것인지 제 목류 증상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해주었어요. 엄마처럼 언니처럼 말이죠. 그들을 만난 건 정말 저에게 행운이었습니다. 엘시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관리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연자 엘시가 목류 증상까지 나타날 정도였으면 엄청 심한 스트레스가 쌓였던 것이었는데 주변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극복을 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빡빡한 이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스트레스가 제로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없애려 하기보다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 계속해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별 이슈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